안녕하세요.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. 오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. 어떤 분이냐면 잠깐만요. 흥기이님, 아마 이 흥기님이 파스 스로틀 자전거 도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. 이런 멘트가 있어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게 있는데 두 가지죠. 전기 자전거인 경우, 그다음에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 자전거, 그다음에 면허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. 이 두 가지는 사고가 났을 경우 전혀 다릅니다. 자전거 그러니까 면허증이 필요한 전기 자전거를 탔을 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형태와 똑같이 분류가 됩니다. 사고가 났을 경우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사람과 충돌이 생겼다. 이거는 차량이 오토바이나 차량 같은 게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됩니다. 왜냐하면 원동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경우는 별도의 보험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PM법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그거 관련 보험이 따로 있어요.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보험 이게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PM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보험이 약관 그 보험이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그 보험에 의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만 일반 전기 자전거나 이런 걸 탔을 경우는 그런 보험이 없다.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상배상에서 책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전기 자전거 사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저도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. 자전거 도로에서 내가 타고 가다 사람하고 충돌을 했어.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나는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있어서 받았으니 자전거가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큰 오산이고요.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.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와 그러니까 보행하고 겸용 도로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나와 있는 도로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또 그런 전용 도로는 없기 때문에 항상 자전거 도로를 가고 있는데 보행자가 있다.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딸랑이를 울리던가나 아니면 피해서 가셔야 돼요. 충돌을 하시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피곤해집니다. 일단은 모든 교통사고는 안 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요. 안 나는 걸 전제 조건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즐기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.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뭐 제 경우 이제 만약에 제가 사고가 나라면 제가 만약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냥 아주 손쉽게 간단하고 해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가입한 보험 일상 손해보상 일배 보험을 갖다가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해요. 그게 물론 이제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자기 분담금이 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20만 원을 내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자잘못을 따지다 보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. 내가 전기 자전거를 탔고 뭐 전기 자전거 뭐 모터가 너무 파워가 있는 건데 자전거를 들어갔다든가 뭐 따져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내가 배상해줄게라고 하고 하는 게 그냥 속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거의 그런 형태로 추천해드리거든요. 그냥 이거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배상해주세요. 억울해도. 그리고 20만 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전기 자전거에서 스로틀이 달렸다. 그러면 PM법을 각 보험사에 알아보셔가지고 혹시 알아보셨다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그 보험 상품이죠. 상품을 갖다 조금 더 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엑스라이더나 이런 데에서는 아예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할 경우는 보험 처리가 깔끔하게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아예 전용으로 나와 있는 보험이니까.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이제 파스 스로틀, 그러니까 파스 전용이냐 아니면 파스 스로틀 겸용이냐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마찬가지 그냥 그런 보험이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러니까 파스는 일반 자전거로 들어가지만 보험 처리할 때 보험 접수를 하면
보험 그 설명을 듣는 상담하시는 분께서도 이게 전기 자전거가 파스 전용하고 파스 스로틀 전용하고 이 두 개를 분리를 하질 않아요. 전화 통화를 몇 번 해보면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할 때 내가 자전거라고 전기 자전거라고 접수를 하면 받아주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주냐면 스로틀이 달려 있는 걸로 접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차차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로틀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는 향후에 바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.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고 타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. 파스 전용 자전거를 타더라도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죠. 교통사고는 누가 뭐 사고 나는 게 좋겠습니까? 사고 안 나는 게 첫 번째. 만약에 났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있으면 그냥 변상해 주십시오. 그게 제일 억울해도 속 편해요. 뭐 경찰 오고 뭐 경찰 왔을 때 뭐 가서 진술도 하고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한두 번 진술서 간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손해배상 자기 분담금 20만 원이면 한 번, 두 번 갔다 오면은 그냥 그거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.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변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 다 정답은 없죠.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더 궁금한 거나 더 깊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겠죠. 저희는 얄팍하고 얄팍다식한 그걸로 설명을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신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